더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당신. 여기는 노후 생활 도우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0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40대, 50대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 아니, 보였는데 외면했던 것들. 그런데 60이 지나고 나서 그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일 때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듣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10년 뒤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후회가 있습니다. 했더니 후회되는 것과 안 했더니 후회되는 것.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을 때는 했던 일에 대한 후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것, 하지 못했던 것,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이 60이 지나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60을 넘기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의 7가지 진실. 둘째,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4가지 습관.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후회 없이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60을 넘기고 나서야 깨닫는 첫 번째 인생의 진실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압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73살 박순철 씨는 60대 초반까지 술을 즐겼습니다. 운동은 귀찮다며 미뤘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빠도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68배 뇌졸중이 왔습니다. 왼쪽 팔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말이 조금 어눌해졌습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 한마디를 하면서 눈물을 보입니다. 건강은 무너지기 전까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숨 쉬는 것이 당연하고, 걷는 것이 당연하고,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60이 넘으면 주변에서 직접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건강하다는 것은 기적이다. 그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이어령 선생님은 암 진단을 받은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지 않은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0대에 건강관리를 시작한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요 질환 발생 시기를 평균 7년 이상 늦출 수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당장 미뤄두었던 건강검진 예약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오늘부터 하루 20분 걷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나중에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하다는 것을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65살 이재호 씨는 30대부터 50대까지 일만 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휴가도 반납하고 가족 행사도 빠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예순이 되어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고 나니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 친구들은 각자 바쁘고 자녀들은 이미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배우자와는 어색하고 그는 말합니다. 돈은 벌었는데 삶을 못 살았어요. 시간은 가장 공평한 자원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워런 버핏은 말합니다. 나이 들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돈을 못 번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미루고 있다는 뜻이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내보십시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1시간이 나중에 가장 값진 기억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보낸 사람이 있다면 그 후회는 평생 갑니다. 71살 최순희 씨는 어머니를 3년 전에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 말이 어색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습니다. 꿈에서 어머니를 만나면 항상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잠에서 깨어납니다. 최순희 씨는 말합니다. 살아계실 때 말 한마디만 더 했더라면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이 내일도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해야 할 말, 표현하지 못한 감사와 사랑. 그것들을 미루면 안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을 결코 미루지 말라. 그 감사가 전해지기 전에 삶은 끝날 수도 있다. 그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을 아직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말을 해보십시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세 마디가 나중에 평생의 후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관계는 관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멀어집니다. 오래된 친구도 형제도 자녀도. 72살 김명자 씨는 예전에 친한 친구가 5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60 중반이 되어 보니 그중 연락이 이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멀리 산다는 이유로 어쩌다 보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의 부고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팠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김명자 씨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왜 더 자주 연락하지 않았을까? 관계는 저축과 같습니다. 꾸준히 넣어야 나중에 꺼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래됐다고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래될수록 더 의도적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버리는 것이다. 그 과거 없이 지금의 내가 없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정성을 다해 가꾸어야 한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형제, 지인 한 명에게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이 한마디가 잊혀가던 소중한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자녀에게 해준 것보다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자녀가 다 떠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69살 박정자 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좋은 학원, 좋은 옷, 좋은 음식.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준 것들은 다 고마운데 사실 나는 엄마가 그냥 옆에 있어줬으면 했어요. 박정자 씨는 그 말에 오래 울었습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부모의 존재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웃고, 그 시간들이 그 어떤 물질보다 더 깊이 남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와 함께한 시간의 기억이다. 그 기억이 자녀의 평생을 따뜻하게 만든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자녀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같이 밥 한번 먹자.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는 선물이 될 겁니다. 6번째 진실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70살 오순덕 씨는 평생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나이 들어서 무슨 그림이냐는 말이 들릴 것 같아서 미뤘습니다. 그렇게 69이 됐습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이 열렸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붓을 잡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했을까? 그 눈물의 의미를 그녀는 압니다. 남의 시선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사라집니다. 오늘 누군가 나를 판단하더라도 일주일 후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반면 하지 못한 후회는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막래 할머니는 70이 넘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 나이에 이거 하면 어때?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그 당당함이 130만 명을 감동시켰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남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은 평생 남의 삶을 산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래 미뤄왔던 하고 싶은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뎌 보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74살 한복순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60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는 몸도 좋고 아이들도 가끔씩 오고 남편도 건강했는데 그때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냥 불평하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황금 같은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도 10년 뒤에는 그리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건강,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그러나 내일도 올 것처럼 준비하라. 이어령 선생님은 말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지금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전부 기적이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 한순간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물러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느끼고, 산책할 때 바람을 느끼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 목소리를 느끼십시오. 그 순간이 나중에 가장 그리워질 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60을 넘기고 나서야 깨닫는 7가지 인생의 진실을 살펴봤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시간의 귀함, 하고 싶은 말을 미루면 안 된다는 것, 관계는 가꾸어야 한다는 것, 자녀와의 시간이 해준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4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중에라는 말로 중요한 것들을 계속 미루는 습관. 71살 이순자 씨는 평생 나중에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건강 챙겨야지. 나중에 부모님께 전화드려야지. 나중에 친구들이랑 만나야지. 나중에 하고 싶은 것 해야지. 그런데 그 나중이 오기도 전에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구 한 명은 병이 났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말합니다. 나중은 없었어요. 그냥 지금뿐이었는데. 나중에라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말입니다. 그 말의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의 일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중에라는 말이 나오려 할 때 그 말 대신 오늘이라는 말을 써보십시오. 나중에 전화드려야지가 아니라 오늘 전화드려야지. 그 작은 바꿈이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를 채우는 습관. 이것이 남은 인생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68살 강복래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평을 했습니다.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냐, 정치가 왜 이 모양이냐, 날씨가 왜 이러냐, 몸이 왜 이렇게 안 좋냐. 혼자 있을 때도 불평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불평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복래야, 너랑 있으면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지 모르겠어. 강복래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평은 습관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것이 불평거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 속에서 정작 감사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그 시간을 불평으로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지금 이 순간 나의 태도뿐이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불평하고 싶은 말이 올라올 때 딱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평이 내 남은 인생에 뭔가를 더해주는가? 그 질문 하나가 말을 가려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사는 습관. 이것이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가장 크게 해칩니다. 70살 조명숙 씨는 20년 전 형제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만성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조명숙 씨는 그 순간 20년간 품어온 원망이 자신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품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치는 것은 자신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상처를 오래 품는 것은 독사를 품고 사는 것과 같다.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그 독사를 품은 자신이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마음속에 오래 품고 있는 원망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망이 내 남은 인생에서 차지할 자리가 있는가? 그 자리를 비워내는 것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자신을 마지막으로 돌보는 습관.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66살 이미순 씨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신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은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지?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해 너무 오래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돌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자신에게 친절한 것이 모든 친절의 시작이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자신을 위한 것 하나를 해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가고 싶었던 곳에 가거나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십시오. 자신을 돌보는 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60을 넘기고 나서야 깨닫는 7가지 인생의 진실, 건강의 소중함, 시간의 귀함, 하고 싶은 말을 미루면 안 된다는 것, 관계는 가꾸어야 한다는 것, 자녀와의 시간이 해준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4가지 습관,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는 것, 불평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는 것, 그리고 자신을 마지막으로 돌보는 것.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후회는 지나간 시간에 하는 것이지만 후회를 줄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이 흘릴 눈물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피눈물이 될 것인가, 감사의 눈물이 될 것인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그 하나가 쌓이면 10년 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다. 오늘도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이야기를 매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노후 마인드셋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노후 생활 도우미에서 다시 만나요.